자, 시작합니다.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점유의 개념.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자주, 타주, 선의, 악이. 소유여서 있네요. 자주. 소유여서 없네요. 타주. 본권 없는데 본권 있다 믿고 선의.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자, 자주, 타주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점유의 승계. 매매하고 오늘 상속 볼 거고. 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동래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가 넘버원입니다. 점유권 문제의 70%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70%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0번 중 7번 여기서 나와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 마지막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건물 소유자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입니다. 대문 판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누구냐? 무조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갑이울한테 건물을 세 줬죠. 임차인이 건물을 현재 살고 있어. 갑은 안 살아. 주인은. 하지만 그 건물 밑에 있는 땅 점유자는 현재 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 주인. 안 살고 있는 건물 소유자. 대본 판례예요. 임차인은 건물 점유자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분리시킵니다. 그게 대본 판례 2번이에요. 별 3개 하시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나 세를 줘서 이 밑에 있는 땅을 점거하지 않아요. 현재 안 살아. 주인 안 살아. 하지만 건물 밑에 있는 토지 점유는 누구? 현재 안 살고 있더라도 누구? 건물 소유자예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아니에요. 임차인은 건물 점유자지 부지 점유자는 아니다. 언제나 건물 소유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 외우는 거 이제 이해했으니까 무조건 건물 소유자가 건물 밑에 있는 땅 부지 점유자가 된다. 외울 수 있죠? 자, 이제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 2번하고 기억만 보면 되죠. 기억. 점유 보조자는 편의점 알바생 생각하시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가 점유권 물청할 수도 없고 반환 청구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없고. 단 3번 한 번 났어요. 알바생은 지가 알바 쓰고 있는데 도둑놈이 라면 한 박스 훔쳐가죠. 잡을 수는 있어요. 가만히 안녕 잘 가. 그러면 안 돼요. 잡아야 돼. 이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조자인데 있다가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30년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주로 2번에 기억만 연락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 물청 상대방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3번은 하실 분 마셔. 보조자는 자력구조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무조건 보조자는 없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 자력구제가 뭐예요?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도둑놈이 라면 한 박스 훔쳐가면 알바생 잡아야 되겠죠. 도둑놈 자력구제. 빼앗아야겠지. 빼앗는 게 아니라 되찾아야겠지. 안 중요해. 자, 간접점유. 세주죠. 지상전세 임대차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간접점유. 현재 살고 있는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가 직접점유. 자, 이번에 기억이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지가 점유권 물청할 수도 있고 물청 상대방도 되고. 자, 3번 4번 처음 합니다.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임대. 그러면 을은 임차인. 자, 이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했죠. 점유 매개 관계.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를 연결시켜주는 이 법률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3번 지문. 무슨 말이냐? 지금은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가 하나죠. 하지만 을이 임차인이 병이란 놈한테 남은 기간 네가 들어와 살아 전대차를 했다면 이놈이 전차인이겠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임대차도 있고 전대차도 있죠. 중첩적 두 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전대차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 더 4번
이와 같은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이런 법률 행위는 꼭 유효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갑을 임대차 계약이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간접점유 성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즉 계약이 유효 무효는 간접점유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 유효든 무효든 세줬죠? 그래서 얘가 현재 살고 있고 갑은 간접점유 성립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면 결국 3번 4번 정리하면 점유 매개 관계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맞는지 뭐. 그다음에 꼭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 필요는 없다. 상관없다. 유효든 무효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5번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여기는 없다예요. 자 알바생은 현재 알바 쓰고 있으니까 도둑놈 바로 보이죠. 바로 잡을 수 있어. 라면 박스 도둑놈.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현재 여기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간접 점유자 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력 구제권은 행사 못하게 하는 거야. 현재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저기 자력구제권은 점유 보주자고 간접점유가 또 반대예요. 반대. 이해됐죠? 반대야 반대. 알바생은 자력구제권을 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는 현재 안 살고 있으니까 자력구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안 살고 있으니까. 하실 분만 하세요. 자 상속. 모든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됩니다. 99%. 점유권도 상속됩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기억.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 집을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미국에서 바로 상속돼 버립니다. 이 말을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상속됩니다. 점유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점유 모습 이제 자주 타주. 자, 첫 번째 자주로 바로 갑니다. 일단 보죠. 소유의사 있네요. 수수로자 주인주 소유의사로 점유. 소유의사 없네요.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점유 타주 세입자. 본권 없어요. 본권 없는데 본권 있다 믿고 선의.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본권 있다 믿은데 잘못이 없을 경우도 있고 잘못이 있는 경우. 항상 선의에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오고 평화 떳떳 반대. 폭력. 몰래. 폭력은비. 평온공연의 반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주하고 타주. 자주하고 타주.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 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엄청난 세트죠. 맞는 지문. 내심의 의사 X. 내심 의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상 자 봐요. 이제 흑판 봐봐요. 우리 대법원 판례요. 대법원이 소유의 의사에 있는 자주로 본 놈 우리 기출 4개.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로 본 놈 우리 기출 5개예요. 4개, 5개. 자, 갑니다. 일단 흑판으로 정리할게요. 매수인 대표적인 성질상 소유사 있죠. 자주.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내가 샀어요. 매수인이죠. 타인 권리 매수인. 갑이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아니라 병걸 알고 샀어. 이 놈도 타인 권리 매수인도 자주입니다. 자, 별 3개예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수인 설사 알고 사도 당연히 매수인이니까 자주입니다. 자주. 자, 이 2개. 1번 기억이에요. 기억 별 3개 하세요. 매수인 자주. 기억.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 타인 소유 토지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도 역시 자주입니다. 타인 권리 매수인 무조건 자주입니다.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타인 권리 매수인 무조건 자주 이렇게 외우시고 3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설명 들어요.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그럼 매수인이에요. 자, 매수인인데 원래 매수인은 성질상 무조건 자주해야 돼요. 매수인은 소유의사로 객관적으로 결정되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자주냐 타주냐를 점유 취득쇼하고 연결시킵니다. 점유 취득쇼랑 연결시켜. 아무리 매수인이라도 취득쇼를 너는 주면 안 되겠다 하면 타주로 밀어버려요. 대법원이. 자, 그 경우가 이 경우예요.
자, 봅니다. 설명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외야지. 갑을 매매가 무효야. 매매니까 을은 매수인. 현재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수인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는 이제는 취득시효랑 연결시킵니다. 매매가 무효인 경우 현재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 주장하는 경우에요. 자주냐 타주냐는 어디서 문제된다? 항상 점유 취득시효에서 문제됩니다. 판사님, 저 매매가 무효인 줄 저 몰랐어요. 그러면 판사가 아 그러셨어요. 취득시효 하세요. 자주. 매매가 무효인 걸 몰랐다면 취득시효 준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니까. 취득시효 주려면 자주. 그런데 당신은 매매가 무효인 걸 알았군요. 무효인 걸 알았다면 취득시효 안 줍니다. 타주. 즉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무효를 알았냐 몰랐느냐에 따라 자타가 결정돼요. 느낌 왔죠? 저 몰랐어요. 봐주세요 판사님. 취득시 하세요. 취득시 하려면 자주 타주. 자주로 인정돼 취득시가 되죠. 모르면 자주. 에이 당신은 무효인지 알았구나. 취득시 안 줘요. 타주. 두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어요. 그런데 을이 여기까지 산 줄 알고 20년 동안 이렇게 점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갑 땅이란 얘기예요. 취득시 주장합니다. 판사님 제가요 옆집 땅을 샀는데 일부 제가 산 땅으로 믿고 점거했어요. 취득시효로 소유권 주세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을이 옆집 땅 얼마를 점거했는지 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시효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침범한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 하면 당신은 착각으로 살짝 넘어서 20년간 점유했군요. 착오란 단어가 나와요. 착오로 이 일이 비롯됐군요. 취득시 하세요. 고의범 아니니까. 그래서 착오로 착각해서 옆집 땅에 아주 조금 일부를 20년간 점유한 매수인이라면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득시 준다는 얘기예요. 자주. 착오로 점거했으니까 취득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을이 조금 침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지가 산 땅으로 알고 이렇게 점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소송에서 이렇게 합니다. 판사님 제가요 여기까지 산 줄 알고 20년 동안 살았네요. 저 취득시효 있어요. 저 고의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20년간 산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당신은 착각으로 20년간 점거했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 착오로 점유했다 주장해도 침범 면적이 상당하죠. 그러면 취득시 안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취득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상당히 초과해서 옆집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 안 줍니다. 상당히 초과. 단어 떴죠? 그럼 느낌이 와야 돼. 안 돼. 너무 많이 침범했어. 취득시 안 되니까 이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매수인이라도 자 매수인은 원래는 자주 해야 돼 성질상.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취득시효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 매수인에게 점유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고 싶으면 자주. 너는 소유권 안 줘야겠어. 취득시 안 줘야겠어. 그러면 타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매수인이라도. 그래서 무임을 몰랐어 자주. 단어로요. 당신 착각으로 옆집 땅을 일부 점유했네요. 자주. 하지만 무임을 알았어 타주. 상당히 초과해서 침범했다고 타주.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민법은. 자 그래서 2번 3번 별은 안 해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 자 매매가 무효인 경우 자주 타주 매수인은 어떻게 결정된다. 무임을 알았다면 타주 몰랐다면 봐준다는 얘기예요. 봐준다는 얘기는 취득시효 준다는 거고 취득시효 주려면 자주로 인정해 줘야겠죠. 몰랐어요? 당신은 자주 취득시 하세요. 자 3번 매수인이 동그라미 착오로 착각해서 옆집 땅 일부를 자기가 산 땅으로 믿고 점유했다면 착오 같으면 자주예요. 고의범 아니란 얘기예요. 자 타주 1번 세입자죠. 이놈이 가장 많이 나요. 지상전세 임차인 타주. 자 4번 매매가 무효인 경우 무임을
동그라미. 알았다면 타주. 알았다 타주. 몰랐다 자주. 저기랑 비교하면 돼요. 저기 2번하고 여기 4번. 그 다음에 기억. 저기 3번하고 비교합니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동그라미 떴어요. 뭐가 떴어요? 초과라는 두 단어가 떴잖아요.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민법은 단어 싸움이야. 초과 너무 많이 침범했구나. 취득시 안 줍니다. 소수로 가요. 타주. 그래서 살짝 침범했으면 차고란 두 글자가 뜨고 상당히 침범했으면 초과라는 두 글자가 떠요. 거기에 따라 자타가 결정돼요. 자, 2번, 3번 별 3개 하시고 이거예요. 남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 사람의 묘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예요. 자, 이거 그림 그려봅니다. 남의 산에 내가 묘를 설치했어. 그러면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들키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취득시효해요. 자, 분묘기지권은 이 묘 밑에 있는 갑산이고 내가 을이라면 여기에 있는 토지를 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합니다. 문제는 묘를 설치한 을이 하나 더 주장을 해요. 판사님, 저는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했잖아요. 하나 더 인정해 주세요. 저요, 이 묘 밑에 있는 토지에 분묘기지에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저한테 좀 소유권 좀 주세요. 취득시효로 뭘 줘라? 이번에는 소유권을 달라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했어요. 문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 플러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 취득시효로 달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해야지 취득시효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묘 설치할 때 남의 땅인 줄 알고 설치했죠? 자, 기억나요? 악의의 무단 점유. 알면서 무단으로 남의 땅 점유하면 자주 타주? 타주예요. 무조건 이제 2000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알면서 무단으로 점거하면 무조건 타주, 취득시 안 주려고 나온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묘 설치했죠? 타주야, 타주. 취득시 안 줍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만 취득시로 주지 이 토지는 취득시를 안 줘요. 그래서 남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 먹고 싶지만 안 됩니다. 이 점유는 취득시 안 주니까 타주예요, 타주. 그래서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입니다. 이유, 악의 무단점이에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면 절대 자주 아닙니다. 타주. 그 다음 명의수탁자. 갑이 부인, 나 대통령 돼야 돼. 내 부동산 100억 있잖아. 그거 당신 명의로 다 좀 해놔. 나 대통령 마치고 등기 회복시킬게. 신탁자, 수탁자. 자, 명의수탁자가 등기도 받고 점유도 했나 봐요. 그 수만 평 땅을 등기도 받고 점유돼 있어.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등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정중 배우자 명의도 유효해요. 나중에 명의다 해지하고 소유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했어. 치매에 걸려서. 그래서 소유권 회복을 않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수탁자가 판사님, 저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주세요. 명의수탁자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먹을 수 있는지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 수탁자한테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을 100억 부동산 소유권을 준다 안 준다? 대법원은 신탁자 편, 수탁자 편. 신탁자 편입니다. 무조건. 수탁자 부인 편 아니에요. 대법원은 절대 수탁자한테 좋은 판례 때리지 않아요. 안 돼! 뭔 돌려줘! 남편한테 돌려줘. 취득시 안 줍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점유는 취득시 안 줘야 되겠죠. 안 줍니다. 타주예요. 타주.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자, 얘 취득시 안 돼요. 토지 취득시 안 됩니다. 다 취득시효랑 연결됩니다. 자주냐 타주냐는. 그래서 수탁자 점유 타주. 남의 땅에 묘 설치했다 타주.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수탁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방금은 부인한테 수익 안 줍니다. 그건 농담이고. 자,
자기 땅인 줄, 자기 땅 아닌 줄, 남편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거예요. 이것도 알면서 악의 무단점이에요. 무단은 아니지. 허락받았으니까. 타인 소유 땅임을 알고 점유했기 때문에 수탁자 점유는 타주를 봅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유는 그게 아니야. 절대 안 줘. 제가 말한 게 농담이지만 사실이에요. 진짜요. 대부분은 절대로 부인 편 안 들어요. 수탁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없잖아. 신탁자 다 회복하게 하잖아요. 신탁자. 왜 가진자 편이라니까 대부분은. 자, 그래서 2번, 3번 별 3개요. 나중에 취득시효에서도 나와 이게. 2번. 남의 땅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자의 이 분묘, 묘 밑에 있는 토지, 기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외우는 거예요. 묘 밑에 있는 토지 점유는 타주 외우시고. 3번. 명의수탁자 토지 점유도 역시 타주. 타주란 얘기는 이 두 놈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점유취득시효로 나와요. 이 두 놈이 취득시효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취득시효 안 주려고 타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2번, 3번, 4번 기억을 왜 타주로 받느냐. 취득시효 안 주려고.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안 주려고. 하지만 저기 뭘 몰랐어? 아, 몰랐으니까 봐줘야겠네. 취득시효 하세요. 자주. 조금 침범했어요. 당신은 착오로 그랬군요. 취득시효 하세요. 자주예요. 느낌 가져요. 느낌. 자, 오른쪽. 자주로 추정. 잘 모를 때는 우리 법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로 추정합니다. 자, 아까 우리 봤죠. 점유의 추정력에서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외워야 돼요. 소선 평공으로 외우든지 평공자 선의로 외우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죠. 자주. 소유의사 있는 자주로 추정. 추정되니까 엄청나죠. 추정되면 기억. 스스로 자주점유를 지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자, 자주추정 깨지는 것. 2번 악의의 무단점유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이 단어로도 뜨고 첫 번째 줄 길게도 떠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점유 개시했다. 이렇게 뜨면 악의 무단점유가 우리 지문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하 알면서 점유 개시 악의의 무단점유구나. 이렇게 내가 머리를 쓰고 악의의 무단점유는 이제는 자주추정 깨버립니다. 그래서 자주가 아니에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입니다. 취득시효 안 주려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나와요. 타주로도 나오고 추정 깨진다 타주다 이렇게도 나오고 취득시효 그쪽에서도 나와요. 점유 이쪽 자주타주는 취득시효랑 연결됩니다. 지문이 여기서도 나오고 그쪽에도 나온다니 취득시효로 외우는 거예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추정 깨져서 이제는 타주다. 자, 타주니까 점유취득시효 될 수는 없다. 자, 3번이 넘버원이죠. 점유자가 소송에서 매매와 같은 자주 권한을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 결과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겠어? 토닥토닥 해주라겠어. 괜찮아. 네가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따라서 여전히 자주단 잘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깨지지 않는다로 나옵니다. 번복되지. 그래서 자주추정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유자가 판사님 저 샀어요. 저 자주예요. 그런데 인정 안 돼요. 괜찮아요. 자주는 얘가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상대방이 타주를 입증해야 자주가 깨지는 거지. 스스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입증하려다 실패했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했어.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자, 기억.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이든 상관없어. 자, 패소합니다. 그러면 똑같아. 점유자가 뭔가 주장했는데 인정 안 돼. 또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패소했죠. 역시 어떻게 해주라. 토닥토닥. 괜찮아. 소송 걸어서 저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추정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도 않아요. 결론이 똑같다. 그래서 기억 별 3개 하시고 3번이 왕별이죠. 자, 점유자가 뭔가 주장을 해요.
인정 안 됩니다.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요. 소유자 상대로 패소합니다. 자, 봐요. 점유자가 연락에 주장합니다. 인정 안 돼요. 점유자가 연락에 소송 제기인데 패소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 괜찮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 주장 깨지지 않습니다. 주로 번복으로 잘라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주란 얘기. 엄청 중요해. 자, 점유의 전환. 자, 이제 여기는 처음입니다. 내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이게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대부분 판례예요. 자, 어렵잖아요. 1번 별 3개, 2번 별 3개. 내가 살다가 내 부동산을 갑이을한테 팝니다. 그러면 잔금 받고 넘겨줘야 되겠죠?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의 점유는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자, 중심단은 이거예요. 매도, 팔아서 넘겨줄 의무, 인도 의무가 동그라미예요. 매도해서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은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이제는 타주예요. 타주. 그래서 매도해서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인도 의무 뜨면 무조건 자주에서 타주. 결론이 중요해요. 타주예요. 타주. 팔아서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고 본 대부분 판례예요. 자, 2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누가 져요? 항상 점유자가 패소합니다. 점유자 패소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흑판 봐요. 이거 처음이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요. 점유자는 항상 집니다. 왜? 본권이었기 때문에. 본권이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들이대면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 생각하세요. 갑을병. 회복자 갑이 본권 없는 점유자 을병 찾아오죠. 내 건물 돌려줘. 그 생각하세요.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항상 점유자는 패소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갑이 찾아오기 전에는 을병은 자주로 점유했어. 내 건물로 믿고. 근데 이제는 점유자가 이 소송에서 소유자 제기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 언제부터? 재판 끝난 때부터. 왜 그러느냐? 자, 봐요. 이게 그림이 뭘까요? 본권이 있다 믿고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소유자. 얘들이 본권 없는 점유자들이죠. 갑은 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3개가 발생한다겠죠.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과실,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필요비, 유익비, 비용 문제. 자, 갑이 병을 찾아와요. 병은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놈으로부터 악의의 무단점, 이 도둑놈 돈 주고 샀죠. 내 건물이라 믿고 살고 있었죠. 자주겠지. 본권 있다 믿어서 선이지만 또 자주예요. 자, 그런데 갑이 찾아와서 병, 너 사기당한 거야. 얘가 내 건물을 위조해서 너한테 판 거야. 이건 내 거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와요.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주세요 소송을 제기했죠. 자, 소송 결과 누가 이긴다? 무조건 소유자가 이겨요. 회복자가. 얘는 본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 얘가 점유자죠. 점유자 패소한 거야. 그러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병, 당신은 얘가 위조해서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 없어요. 갑이 이겼어요. 당신은 건물 넘겨주세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니까 판결문이 병은 점유자는 소유자 갑에게 건물 반환하라. 인도 의무 판결이 떠요. 인도해라. 그래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판결문에 이제는 점유자는 소유자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떨어져. 반환하라 판결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넘겨줘야 되겠죠. 인도 의무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왜 재판 끝난 때부터 타주로 전환되느냐? 판결문에 그걸 돌려줘! 이게 판결문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인도 의무 나오면 타주. 점유자 패소하면 여기는 없지만 이제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인도 의무를 부담해요. 넘겨줘야 되니까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282 이유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인도 의무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 소, 타. 이렇게 외워야 돼.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항상 점유자는 집니다. 점유자 패소했을 때 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로 전환됐는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 둘 중 하나예요. 지문은 있다 없다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타주로 전환돼. 아까하고 반대야. 자, 갑니다. 반대. 점유자가 나오면 같은 지읒이라겠어. 자주. 점유자가 주장인데 인정 안 되고 점유자가 소송제 점유자 패소하죠. 점유자가 얘가 주어가 나오면 소수로는 여전히 자주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주어가 소유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결론이 바뀌어버려. 아까 자주로 끝나면 안 돼. 타주 반대로 밀어버리라는. 점유자 소유자가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2번 주어가 소유자가 동그라미 빵 하시고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항상 점유자는 져요. 점유자 패소.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 후, 즉 재판 끝난 때부터 이제는 점유자는 타주로 전환된다. 결국 타주에 동그라미 빵하고 소나타. 나 소나타 타. 내 차는 소나타야. 내 차는 소나타야. 이렇게 외워. 소유자가 이렇게 나오면 소수로는 자타로 나오면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 소나타 탑니다. 소나타. 소나타. 아이, 좋아. 어쩔 수 없어. 소나타. 당신 차 뭐예요? 저 소나타 타요. 저 소나타예요. 소나타.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소수로는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타주로 나와야 돼. 하지만 주어가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됐어? 점유자가 그리고 나서 자주추정 깨지느냐 번복되냐 이런 게 나오면 점유자가 시작되면 지읒 여전히 자주로 끝나야 돼. 여전히 자주로 끝나야 되니까 자주추정이 깨지면 안 되겠지. 번복되면 안 되겠지. 타주로 바뀌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셨죠? 점유자가 뭔가 주장해요. 인정 안 해. 점유자가 소송인데 집니다. 괜찮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좋아. 여기는. 점유자가 주장 연락이 하지만 인정 안 돼. 연락에 소송 제기했지만 저 괜찮아. 이게 제일 좋아. 괜찮아. 토닥토닥.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형 안 깨져. 번복되지 않아. 타주로 바뀌지 않아. 이게 가장 좋고 이건 어떻게 한다?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자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대로 밀어. 타주. 소유자가 시작되면 반대로 밀어. 소나타. 그렇게 해요. 이런 게 기술이야, 기술. 자, 이제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 타주에서 자주로. 이제 반대죠. 조금 전에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됐죠. 지금은 새 살다가 타주 점유자, 대표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새 살다가 언제 자주로 바뀌겠어요? 사버리면 돼. 새 살다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서 임차인으로서 타주 점유하다가 아파트 사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 거야. 소유사로 점유 또는 지문이 두 개예요. 타주 점유자가 자 봐요. 타주에서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좀 전에 하고 반대요. 이제 자주에서 타주 전환 반대. 타주 점유자가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지문 두 개요. 하나. 매매와 같은 내가 임차인으로 생각해요. 새 살다가 주인한테 매매 사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소유의사로 점유해. 자 그러면 지문 하나. 타주 점유자가 이건 지문에 안 떠요. 속으로 넣어.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여기가 동그라미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죠?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잖아. 그러면 자주. 하나 더. 지문 둘. 타주 점유자가 임차인이 주인, 임대인,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소유의 의사 표시.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돼. 그러면 여기서도 눈만 크게 떠. 어떤 글자가 보여요? 어떤 글자가 보여? 항상 동그라미가 보여야 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소유의 의사 표시.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 그래. 내가 우리 임차인이야. 새 살다가 매매로 사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내 거 됐으니까 소유의사 자주 이건 인정돼. 근데 문제는 이놈이야. 타주 점유자 임차인이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면 자주로 전환된다. 무슨 말이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나 그동안 세입자로 살았는데 이거 내 건물로 소유의사로 살 거예요. 소유자 동일한 집의 의사로 살아버릴 거예요.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면 현실에서는 맞아 죽죠. 너 또라이니? 이건 내 집이야. 왜 네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소유의 의사 표시하면 그냥 자주로 전환된다고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대부분 판례가 판사님 제가 주인한테 소유의사 표시했으니까 20년 동안 점거하면 취득세로 소유권 주죠. 현실에서는 안 줍니다. 절대 전환 안 시켜줘.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이니까 이게 어떤 경우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 봐야 되죠. 타주 점유자가 소유의사로 점유했거나 소유의사 표시 이 소유의사 5글자가 뜨면 기존 타주에서 소유의사 떴으니까 이제는 자주로 전환된다 하면 맞는 질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타주 점유자가 임차인이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 떴어. 소유의사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소유의사로 점유 그러면 자주로 전환. 그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즉 주인한테 소유의사 표시 소유의사 동그라미. 결국 타주에서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주어 소수로 보고 타주에서 언제 자주 소유의 의사 5글자 뜨면 점유하든 표시했든 자주로 전환. 자 선의 본권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 믿고 악이 본권 없음을 알면서 선의의 유가실 무가실 있을 거고 평온 공연 폭력은비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자 넘어가고 점유의 승계로 갑니다. 취득의 양도는 진짜 안 중요해요. 자 점유의 승계 저 법조문이 특정 승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이 있죠. 점유의 승계 우리 법조문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에만 이 법조문이 작동되고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이 법조문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봐봐요. 점유자의 승계인은 법조문 되어 있지만 특정 승계인은 그 말이에요. 매수인은 그 말이에요. 법을 제대로 정착하게 만들어야 돼. 특정을 넣어줘야 돼요. 법 만들 때. 왜 포괄 승계는 이 법조문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죠. 법조문 1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 그냥 승계인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특정 승계인 나올 때도 있어요. 특정 승계인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인도받은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 점유하고 앞놈,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자, 기억이 별세계죠. 이때 매수인이 자기 점유하고 앞놈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 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1번 격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자도 승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봐요. 갑이 10년간 점유하다가 을한테 팔아서 을이 다시 10년간 점유합니다. 점유의 승계라는 게 뭐냐? 을이 취득세를 해야 되는데 10년만 을은 점유 취득세가 안 돼요. 그럴 때 앞놈 점유기간까지 합산할 때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20년을 채우는 거야. 앞놈 점유기간 10년을 합산할 때 점유를 승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20년이 필요하면 앞놈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앞놈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데 앞놈 점유 모습에 무슨 안 좋은 하자 있는 점유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자도 승계한다. 이제 이거 대본 판례할 거예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저 그림 보면서 현 점유자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해요. 이해봐요.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현 점유자 을, 전 점유자는 갑이에요. 이놈이 앞놈이 갑이 타주인가 봐. 이때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자, 그러면 2번을 읽어볼게요. 전 점유자 특정 승계인인 동그라미 2번이에요. 현 점유자가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합니다. 자, 앞놈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인가 봐. 타주.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점유자 을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봐요. 이제 이해시킬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이죠. 이놈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현 점유자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했죠. 내 점유 10년만 주장한 거예요. 이 예로 들면 내 점유만 주장했다는 얘기는 앞놈 점유는 합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설사 앞놈이 타주라 하더라도 타주를 원래는 아울러 함께 주장할 때 승계받는 거 나쁜 점유 모습이. 근데 지금은 함께 주장했어요? 내 것만 주장했어? 내 것만 주장했잖아. 타주가 승계되지 않고 원래 자주로 추정되죠? 자주. 그 말이요. 내 점유만 주장할 때는 앞놈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앞놈이 타주도 뭔 상관이요. 내 점유만 주장하는데. 따라서 현 점유자 점유는 법조문에 따라 자주로 추정된다. 그럼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 이해됐죠? 자, 이해돼요. 그렇구나. 내 점유만 주장하니까 앞놈이 타주라도 뭔 상관이요. 내 점유만 주장하니까 법조문대로 내 점유는 자주로 추정. 이해하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됐어. 문제는 상속이에요. 상속은 잡아요.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는 내 점유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앞놈 띄워버릴 수 있어. 너 타주니까 나는 띄어서 자주로 추정해서 앞으로 10년 더 버텨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취득시 먹으려면. 하지만 상속은 이 법조문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자, 매매 특정 승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상속을 볼게요. 상속. 포괄 승계죠. 상속. 여기 다 별색이에요. 오른쪽이 다 별색이에요. 오른쪽이. 자, 봐봐요. 설명부터 듣고. 자, 갑이 10년간 점유. 10년 점유. 죽어요. 상속 개시됩니다. 매매 아니에요. 갑이 죽어서 갑다시가 상속을 받아요. 갑다시가 또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피상속인 아버지 피상속인이 될 거고 갑다시는 상속인이 될 거예요. 매매가 아닌 포괄승계 상속이에요. 자, 상속인이 20년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은 넓은 땅이어서 몇만 평 땅이라 아버지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어. 소장농. 임차인 타주예요. 타주. 갑다치는 어쩔 수 없이 취득쇼를 해야 돼요. 응? 자기 땅 아니니까. 소유권을 상속받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임차권을 상속받은 거예요. 자, 얘는 취득쇼로 먹는 수밖에 없어. 이때 갑다치는 만약 얘기를 20년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타주니까 분리시켜버려. 아까 매매와 같이. 아버지 떨어져. 내 점유만 20년에서 나 취득쇼 먹을래. 이게 안 돼요. 상속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버지 갑하고 상속인 갑다시는 같은 놈이다. 절대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상속인은.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무조건 타주야. 무조건 타주. 판사님, 저 아버지 떼어버릴게. 나 여기 해가지고 내 점유는 법조문대로 자주로 추정해 주세요. 자주 추정해 주세요. 취득세 좀 먹게 안 됩니다.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의 성질 과자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같이 타주. 따라서 상속인이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100년이 지나도 자주로 바뀌지 않아요. 별도의 행동을 해야 돼. 주인이 있겠죠? 세입자의 소장농이었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상속인이 타주인데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인 찾아가서 사버려야 돼요.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더, 상속인은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점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와 같이 별도로 사지 않는 한 절대 아버지 못 떠납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은 자주의 근간이 되는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 여기서 지문이 4개가 떠요. 지문이 4개. 그래서 상속했다고 해서 자주점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지문이에요. 매매나 증여가 자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 성질 하자를 상속인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같이 타주. 지가 자주로 변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상속인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게 다시 새로 시작해라. 소유의사를 새로 시작해야 자주로 변하는 거지. 이 상태만으로는 계속 타주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교재 정리하고 쉴게요. 자, 1번.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은 자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으로 볼 수 없다. 지문 하나. 따라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 자주로 변하게 하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 성질과 하자를 아들놈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속인은 별개 인격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갑 다시는 갑이야. 아버지가 타주면 오른쪽 기억니은데 그 별 3개.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사 없다. 그럼 빨리 타주라면 상속인도 같이 타주. 그래서 디귿부터 읽어요. 디귿. 상속인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 돈 주고 사야 돼. 주인집 찾아가서 매매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 다시 소유의사로 새로 점유를 시작해야 자주로 바뀌는 거지. 절대. 그래서 니은 상속인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 주장할 수는 없다. 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자주점유 주장하는데. 자주가 되려면 사야 돼. 상속만으로는 안 돼요. 별도의 새로운 권한. 매매와 같은. 그래서 이게 연결되니까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 그러면 상속인이 타주인데 상속인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야 돼.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거에 다시 새로 시작이라 소유의사. 따라서 이렇지 않는 한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2번 자주점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왼쪽 법조문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만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는 자기만의 점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기만의 점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는 거지. 아버지 타주했어? 가! 나만 자주할래?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 그대로 승계받아요. 그래서 저 법조문이 자기만의 점유 주장할 수도 있고 함께 선택권이 있잖아요. 매수인은. 근데 상속인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 오른쪽 기억 니은 디귿이 왼쪽 1번 포함해서 다 우리 기출 지문이니까 훈련해요. 훈련. 자, 우리 10분간 쉬고 효력.